산업공학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산업공학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지요.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산업공학은 실제 어떻게 활용되나요? 산업공학은 주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생산 공정이나 물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기계를 어떻게 배치해야 최적의 생산량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택배를 도착하게 할 수 있을까?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최적화는 제조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어요. 인간이 다루는 시스템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안전성과 만족감을 증대시키는 인간공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이 가장 피로를 덜 느끼는 키보드는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할까? 사용자들은 컴퓨터 화면의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까? 장애 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자는 어떤 구조라야 할까? 와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산업공학은 전통 산업에서만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래 산업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핀테크와 블록체인, 플랫폼 비즈니스, 다들 들어보셨죠? 이러한 첨단 분야의 선두에 서서 미래 스마트 세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4차 산업혁명과 산업공학, 어떤 관계인가요? 미래의 공장은 제품, 로봇,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똑똑한 공장이 될 것입니다. 이 핵심은 센서 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분석 및 관리입니다.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똑똑한 공장을 만들고 있죠. 산업공학의 전통적인 연구 분야인 생산관리, 품질관리, 물류관리에 데이터 마이닝 및 정보 경영이 결합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목적지까지의 최단 거리, 최소 시간 거리와 같이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도록 안내합니다. 산업공학의 핵심 이론인 최적화, 통계학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학문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오래전부터 산업공학의 주요 연구 분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는 빅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산업공학은 빠르고 쉽고 편하고 안전한 손 안의 금융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이를 위한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 산업입니다. 산업공학의 핵심 분야였던 금융공학과 경제선공학이 정보통신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과 결합하여 간편결제, 간편송금, 온라인 전문은행, P2P 금융, 자산관리 등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유튜브, 에어비앤비, 카카오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산업공학은 수익 모델 기획,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상품 서비스 개발, 사용자 관리 등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을 설계, 운영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합니다. 산업공학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최적화, 기술 경영, 정보 경영, 인간 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산업공학은 여러 곳에서 활용되는 유용한 학문이군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학문이라니 놀라워요. 산업공학을 더 알고 싶다면 요즘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영상을 검색하면 비슷한 영상이 계속 추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계정에 보이는 콘텐츠가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와 다를 수 있고 연령대와 성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공학에서 다루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추천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콘텐츠를 추천하게 되고 여러 SNS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 등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콘텐츠 상품을 추천하는지는 추천 시스템의 성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연령대와 관심사처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도 있지만 재생시간, 검색 빈도, 검색 키워드 등 사용 패턴을 수집한 데이터도 사용됩니다. 모든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면 특성이 비슷한 사용자들끼리 군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특성을 추출하여 사용자를 충분히 파악할수록 유의미한 군집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군집을 구성하면 동일한 군집에 속한 사용자들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비슷한 영상을 좋아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같은 군집에 속한 사용자들이 대부분 어떤 콘텐츠를 좋아했다면 나에게 그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사용자 기준이 아니라 각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여 콘텐츠의 군집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콘텐츠끼리 군집을 구성하고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좋아했다면 그 콘텐츠가 속한 군집에 다른 콘텐츠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추천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내가 어떤 콘텐츠를 좋아했을 때 그 콘텐츠가 포함된 군집의 다른 콘텐츠도 추천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추천 시스템은 정교한 유사도 분석을 통해 추천을 하게 되고 딥러닝도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재생 시간의 60%, 넷플릭스 영화 시청의 75%, 구글 플레이 앱 다운로드의 35%가 추천을 통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합니다. 개인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위해 추천 시스템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공학의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공학을 더 알고 싶다면 더욱 편리해지는 자동차.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10년 전 자동차와 지금의 자동차,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자동차는 인간이 더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때 인간의 특성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더 나은 자동차를 설계하는 데 기여해온 학문이 산업공학, 그 중에서도 인간공학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신체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동차 시트의 형태가 무엇인지, 사용자들이 고급스럽게 평가하는 차량 내부 인테리어는 무엇인지, 운전자가 주행 중 원하는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자동차 대시보드의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 시선을 빼앗겨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정면 유리에 표시하여 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인간공학 개념이 들어가 있는 설계입니다. 그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너무 많은 정보가 표시되면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결정하는 것도 인간공학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공학에 뿌리를 둔 인간공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공학을 더 알고 싶다면 서울에서 서울로 보내는 내 택배 왜 옥천으로 갔을까? 여러분, 택배가 오지 않아 배송 조회를 해봤더니 내 택배가 옥천 터미널에 있는 경험 해보셨죠? 서울에서 서울로 보내는 내 택배가 왜 옥천에 가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택배가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지역에서 택배를 접수하여 이를 최대한 빠르게 다시 배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론이 최적화 이론입니다. 최적화, 어떤 목적에 대해 가장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는 일을 뜻하죠. 하루에 수십만 건의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택배는 목적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허브 앤 스포크 방식, 즉 허브에 한 번 모였다가 다시 비슷한 목적지의 택배들끼리 재분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택배는 허브인 옥천 허브를 거쳐 각 목적지로 분류됩니다. 최적화된 택배 배송을 위해 물류 창고의 위치, 배송 허브, 최단 경로 계산, 배송기사 관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답을 찾는 분야가 바로 산업공학의 핵심 연구 분야인 최적화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매일 받는 택배 속에서도 산업공학의 최적화가 숨어 있습니다. 산업공학을 더 알고 싶다면